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지역 축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광주 2022 현대 양궁 월드컵 2차 대회에서 한국이 금메달 6개를 휩쓸었습니다. 마포 청년나루가 다양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여수시가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 야외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지역 축제들이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침체됐던 지역 관광 산업도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려한 봄꽃들이 황룡강 유역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성 황룡강 꽃길 축제가 코로나19로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열린 지역 축제에 시민들은 반가운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많이 풀리고 3년 만에 축제를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쁘고 정말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감정이 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광주 전남 축제들이 관광객들을 맞을 준비로 분주합니다. 이번 달에는 오늘 시작된 장성 황룡강 꽃길 축제뿐만 아니라 조선대학교 장미축제, 곡성 세계 장미축제가 개최됩니다. 6월에는 500년 역사의 국가무형문화재인 영광 법성포 단오제, 고흥 녹동 바다 불꽃축제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지역 축제들이 정상적으로 개최되면서 그동안 침체됐던 관광업계는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그동안 침체되었던 관광업이나 상권이 형성되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가 될 거라 봅니다. 광주 2022 현대 양궁 월드컵 2차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6개나 휩쓸며 세계 최강 실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남자 리커브 종목 김우진과 여자 리커브 종목 최미선, 여자 컴파운드 김윤희는 각각 2관왕에 오르며 팬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활 시위를 잡아당기는 팔놀림은 거침이 없었고 시위를 떠난 활은 관역 중앙에 연거푸 꽂혔습니다. 세계 최강 한국 양궁이 광주에서 다시 한번 금빛잔치를 벌이며 최강자의 지위를 뽐냈습니다. 광주 2022 현대 양궁 월드컵 2차 대회 마지막 날, 우리나라는 리커브 남녀 단체전과 리커브 남녀 개인전에서 금메달 4개를 추가하며 대회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리커브와 컴파운드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 혼성 단체전 등 10개 종목에서 무려 6개의 금메달과 2개의 은메달, 1개의 동메달을 쓸어 담았습니다. 특히 올림픽 정식 종목인 리커브에서는 혼성 단체전을 제외한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 4종목을 석권하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세계선수권 3관왕에 빛나는 김우진은 이번 대회에서도 개인전과 단체전 2관왕에 오르며 이름값을 톡톡히 했습니다. 경기를 잘 준비한 만큼 잘 해낸 것 같아서 일단 기분은 매우 좋게 생각하고요. 이제 또 다음 달에 열린 파리 또 월드컵 3차에서 또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여대 출신의 최미선도 안산, 이가현과 팀을 이뤄 출전한 단체전에 이어 개인전까지 1위를 차지하며 2관왕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단 모교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좋은 성적 내고 싶었는데 그만큼 2관왕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리커브 종목에 비해 열세로 평가받던 컴파운드 종목에서도 김윤희 선수가 2관왕에 오르며 우리나라는 월드컵에서 4년 만에 리커브와 컴파운드 동반 금메달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안방에서 열린 이번 월드컵에서 최고의 성적을 올린 우리나라 양궁 대표팀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월드컵 3차 대회에서도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합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성인의 약 48%는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포구는 평생 독서 습관을 모든 아이들에게 기르기 위해 책과 함께 시작하는 마포구 서울 북스타트 사업을 시작합니다. 마포구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지역사회 독서, 문화운동인 서울 북스타트 사업을 진행합니다. 책꾸러미 선물 및 도서관 이용 안내 등을 통해 아이들이 소득 수준으로 소외받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돌 이전은 1단계 북스타트,
도리우는 2단계 북스타트로 나눠 진행합니다. 책꾸러미에는 그림책 2권과 북스타트 가방, 가이드북, 독서 길잡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호자 신분증 및 아기 수첩, 주민등록 등본 등이 필요하며 2단계 대상 영유아는 마포구 관내도서관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1단계 북스타트는 주민센터에서, 1, 2단계 북스타트는 관내 도서관에서 배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포 중앙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마포 청년나루는 6월 중 진행 예정인 다양한 강의를 5월 중 모집하고 있는데요. 책 표지 디자인과 캐릭터 제작,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만들기 등 취창업에 도움이 되는 강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포 청년나루는 디자인 포트폴리오와 동네 배움터, 웹 포트폴리오 제작 등 다양한 강의를 5월 중에 접수받고 있습니다. 책 표지 디자인 A to G는 책 표지 디자인의 모든 것을 배우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인디자인과 일러스트를 활용해 책 표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으며 총 5명을 5월 29일까지 모집합니다. 청년 창작교육 캐릭터와 이모티콘 제작은 이모티콘 작가 쿠지와 함께 나만의 캐릭터와 이모티콘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이패드 또는 노트북이 필요하며 5월 26일까지 12명을 모집합니다.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와 포트폴리오 제작 과정은 실제 서비스되는 OTT 서비스를 클론 코딩하는 협업 프로젝트입니다. 5월 27일까지 총 12명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6월은 마포 청년나루의 알찬 프로그램과 함께 성공적인 취업 준비하기 바랍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 50개사를 선정해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전시가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2022년 유망 중소기업을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관내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선정일 현재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기존의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도 관리기간이 경과된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5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전 일자리경제진흥원을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인증서와 현판이 교부되며 인증기간은 5년으로 인증기간 동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등 지원 시 이자 우대, 서울 보증 확대 지원, 국내외 전시 박람회 등 참가 우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청 또는 대전 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8회 대구광역시장배 전국철인 3종 대회가 수성못과 신천동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제18회 대구광역시장배 전국철인 3종 대회가 7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22일 수성못과 신천동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철인 3종 국내 최고의 명품 대회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번 대회는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재개돼 코로나19 극복을 상징하는 특별한 대회였습니다. 대회 코스는 수성못 내의 지정 포인트를 순회하는 1.5km 수영을 시작으로 신천동로를 왕복하는 40km 자전거 코스, 수성못 주변을 5바퀴 순환하는 10km 달리기 코스로 구성됐습니다. 대구시가 근처에서 장미꽃을 만끽할 수 있는 대구시 장미꽃 명소를 소개했습니다. 대구시 이곡 장미공원은 크기와 색상이 다양한 120여 종의 장미가 있고 2021년 서구 상중이동 시설 녹지에 조성된 그린웨이 장미원은 40여 종 2만 2천여 분의 장미로 최근 각광받고 있습니다. 달성군의 관광 명소인 송해공원은 겨울에도 장미꽃 경관 조명으로 장미를 만날 수 있고 사문진에는 장미 외에도 금어초, 메리골드, 촛불 맨드라미 등 다양한 꽃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동구 혁신도시 내 신서중앙공원, 유천교 내거리 교통섬과 옥포 대방교에서 농공 금포교까지 국도 5호선 가로변 녹지, 대봉교 주변 장미터널과 장미꽃밭, 신천둔치 등도 명소로 꼽았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 대화면에 위치한 꿈의 대화 톡톡에서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활기찬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대화면에 위치한 꿈의 대화 톡톡에서는 꿈톡 팝업 놀이터가 진행됐습니다. 평창군 관내 아동 및 청소년, 지역 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여한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단절됐던 주민 간 교류회장을 마련하고
도시재생 예비사업의 결과물인 꿈의 대화 톡톡 건물의 운영 계획을 홍보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뜻깊은 행사였는데요. 예비사업과 본 사업의 연계성을 확대하고 또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그래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5월 어린이 달에 가정의 달에 이렇게 같이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 또 자녀들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좀 뜻깊게 마련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이렇게 좀 노후화된 건물이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대화면 도시재생 예비 사업에 이거를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대화 면민이 같이 공유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장으로 만들려고 저희가 이렇게 변화를 시켰습니다. 꿈톡 팝업 놀이터는 크게 전시회와 행사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팝업 놀이터와 먹거리 부스, 체험 부스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의 장을 열며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가장 눈에 띈 활동은 바로 팝업 놀이터. 많은 학생들이 에어 바운스 위에서 뛰어놀며 입가에 미소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지치지도 않는 듯 쉴 새 없이 뛰고 뒹구는 모습을 보며 부모님도 흐뭇한 미소를 함께 지었는데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운동회 프로그램도 운영됐습니다. 부모님과 손을 맞잡고 목표를 향해 힘껏 달렸던 그 순간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에어바운스에서 뛰어놀아서 운동도 되고 스트레스도 해소되는 것 같아서 에어바운스가 제일 재밌었어요. 노래도 듣고 타투도 하고 에어바운스도 타서 재밌었어요. 또 다른 장소에서는 알뜰장터도 열렸습니다. 사전에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았던 판매자 6팀이 다양한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신중하게 구경하는 모습을 보며 축제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쪽의 음식 부스에서는 뛰어놀며 지친 아이들이 맛있는 먹거리를 즐기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족 엽서 쓰기 자원봉사 나왔어요. 저희가 이 행사를 지금 진행을 하면서 현재까지 저희가 지금 엄마 손 간식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진행할 수 있는 게임과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을 하면서 오늘 날씨도 좋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사히 재밌게 잘 지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실내에서는 5월의 부부의 날을 기념해 지역 주민의 가족 사진 전시회도 펼쳐졌습니다. 옛날 사진부터 최근 사진까지 시대와 상관없이 사진 속에는 사랑으로 가득 찬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가족의 사랑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 화합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횡성군이 여름철 산사태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월 15일까지 산사태 대책 상황실이 운영됩니다. 산사태 대책 상황실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산사태 발생이 우려될 경우 취약 주민을 대상으로 위험경보 서비스 제공, 대피 지원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와 상황관리 및 응급복구 등을 지원합니다. 상황실은 횡성군청 산림녹지과에 설치됐으며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우기 전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댐에 대한 점검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의 2차 전지 관련 사업이 산업부가 추진하는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2차 전지 산업 육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부가 추진하는 2차 전지와 관련 공모에서 충청북도 2건의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안전 신뢰성 기반 소재 부품 시험 분석 테스트베드 구축과 충청권 2차 전지 핵심 소재 기술 실증 평가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테스트베드는 2차 전지 소재 부품부터 응용 제품까지 고도 분석과 안전 신뢰성 평가를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사업이 완료될 경우 K배터리 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일대에 2024년까지 3년간 총 450억 원을 투입합니다. 플랫폼은 충북과 충남 협력 사업으로 국비 100억 원을 포함 총 사업비 143억 원을 투입합니다. 2차 전지 소재 부품 단계부터 시제품, 시험 평가와 인증에 이르는 전주기 기술 지원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충청북도는 공모 선정으로 소부장 특화단지 내 구축하는 시험평가센터와 연계해 오창을 중심으로 한 2차 전지 인프라 직접화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간 정책 경쟁보다는 비방과 고소, 고발 등 네거티브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경선에 대한 불복과 함께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진 탓인데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6일 한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해당 후보는 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을 경쟁 후보 진영으로 추정했습니다. 초등학교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누가 진행하면 대권이냐 캠프하고 논의를 하고 있어요. 목포시장 후보 간에는 선거 공작 의혹이 있다며 여러 건의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는 등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도교육감 후보들 사이에서는 정치 조직과의 연루설을 두고 공방에 나서는 등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격차가 벌어지면서 크로스가 돼가지고 조금 급한 마음에 진행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경선에 대한 불복과 함께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은 지역에서는 선거전이 네거티브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후보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정책이나 공약 경쟁은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가 끝나더라도 네거티브 선거전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유권자들의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거티브 전략으로 당선이 된들 반목과 갈등이 확산됨으로써 시민들이 이 부담을 다 떠안게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전남 선관위에 따르면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접수된 불법 선거 운동 건수는 124건에 이릅니다. 가축을 싣고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돼지가 떨어져 소동을 빚었는데요. 이렇게 도로를 달리는 차에서 적재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무안의 한 도로 위 돼지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가축을 싣고 달리던 화물차에서 떨어져 도로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 날벼락처럼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건 최근 3년간 1,030여 건. 적재물 낙하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화물이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가축 운반 차량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적재물이 추락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 39조 사항에 따라 범칙금 5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동물들이 추락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기준은 현재 없습니다. 화물 자동차법 시행규칙에도 차량 밖으로 이탈할 수 있는 가축에 대한 세부적인 안전조치 기준은 없는 실정입니다. 법에서 가축 관련해서는 그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현재는 없습니다. 도로 위 날벼락으로 불리는 적재물 낙하사고. 적재물 특성에 따른 세부기준 법제화를 통한 촘촘한 안전망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이 오는 7월부터 공공임상교수 15명을 채용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파견합니다. 응급과 외상, 심내혈관 분야에서 양질 의사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지역 공공의료원의 진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전남 지역 최전선에서 감염병 대응을 맡아온 강진, 목포, 순천 의료원.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간호사 대부분이 1년 근무 뒤 떠나버리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려왔습니다. 공공의료원에게 필수 진료 과목 의사 구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37개 전국 의료원 중에서도 군단에 있는 가장 열악한 의료원으로서
그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들도 굉장히 채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은 그냥 아무나 면허증만 있으면 채용하고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공공의료원의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남대병원이 의사를 직접 채용해 오는 7월부터 파견에 나섭니다. 채용되는 공공임상교수는 응급과 외상, 심뇌혈관 등 중증 필수 의료를 담당할 분야의 의사 15명입니다. 국립대병원이 양질의 의사 인력을 직접 선발해 제공하는 만큼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그 필수 의료와 관련된 분야, 이런 분야들이 사실 지역에 있는 여러 공공의료를 하는 기관들의 아주 큰 어려움인데요.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될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 수준의 기본 급여는 정부가, 지역 병원에 따른 기타 처우는 소속 병원이 제공하는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다만 이번 사업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만큼 지역 공공의료를 지원하는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산업이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실행되지 못했는데요. 실제 이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지역 균형 발전 15대 국정과제 중 8번째 항목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입니다. 지방 이전이 가능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조사해 입체적 종합적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이 지금 잘못된 비상식적이고 공정하지도 정의롭지 못한 이 구조를 좀 바로잡자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 1차 이전처럼 광역지자체 단위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을 집단으로 이전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수위가 내놓은 기회발전특구 프로젝트에 따라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맞춰 순천시를 비롯해 경남 창원 등의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이전 희망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여는 등 일찌감치 유치 작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순천은 과거부터 철도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코레일 관광 개발을 방문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로컬 관광의 거점을 순천에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이후 2년 가까이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만큼 현 정부가 강력히 사업을 추진한다면 임기 내에 이전 계획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무기질 비료 인상분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농협의 분담 비율을 놓고 지역 농협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기존 협의안과 달리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에서 정부 부담은 줄고 농협 분담 비율은 2배로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지역 농협 조합장들이 국회에서 분담률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비료 가격 폭등에 따른 농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분의 80%를 할인해 판매하고 차액은 정부와 지자체, 농협이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최근까지 협의된 분담 비율은 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 농민 20%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에서 정부와 지자체 분담률은 각각 10%로 낮아졌고 농협 비율은 60%로 2배나 높아졌습니다. 추경안이 확정될 경우 농협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3,600억 원. 지역농협 조합장들은 농협 분담률을 높이고 정부가 생색만 내고 있다며 국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자, 농협 부담이 늘어나면 농협 경영도 어려워지고 농민도 어려워지니 국가가 더 부담하도록 이번 국회에서 노력하여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지난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에서 농협 분담률이 다시 30%로 낮아지긴 했지만 넘어야 할 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예결위가 농해수위 심사와 별도로 추경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농협 또 농업인들의 그 부담이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예결위 과정을 통해서 정부가 애초 약속했던 대로 부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비료 인상분 분담률은 다음 주부터 진행될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전원주택 바로 앞에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나주의 한 마을 한복판에 탄소 섬유를 재료로 한 생산 공장을 세우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공장을 지으려는 업체와 반대하는 주민 간의 갈등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00명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는 마을 한가운데 공장을 짓기 위한 철골이 세워져 있습니다. 공장 부지에서 한 발자국만 나서면 바로 인근 주택의 마당으로 연결될 정도로 가깝습니다. 장성에 본사를 둔 이 공장은 친환경 제품의 소재인 탄소 섬유를 재가공한 제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주민들은 생산 공장이 마을 한복판에 세워질 경우 환경 오염이나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소섬유 분진 그게 이제 인체에 굉장히 이제 해롭다는 거죠. 화학 공단으로 가야 되지 이런 그 평화로운 농촌 마을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그런 업종이다.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면서 공사가 중단된 업체 측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나주시에서 공장 부지를 추천받아 구매했고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인증도 받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공단도 공장 다 계약금까지 걸었다가 기업료 취하고 나주시가 이리 오라 해서 가가지고 한 4군데인가 알선해주라 해서 했더만. 정작 기업 유치를 위해 마을 한복판 부지까지 알선했던 나주시는 슬그머니 뒷전으로 물러난 상태. 전원주택 앞에 갑자기 공장이 생긴 마을 주민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나주시의 말에 공장을 짓던 기업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수시가 2년 만에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 야외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10월 22일까지 열리는 낭만 버스킹 야외 공연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거북선대교 아래 낭만포차와 종포해양공원 등 총 5개소에서 진행됩니다. 여수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개막 행사는 개최하지 않았지만 하반기에 페스티벌을 개최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민관 협력 사업으로 화정면 적금도에 섬마을 비상소화전함을 설치하고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섬마을 비상소화전함은 소방서가 없는 섬마을에 화재 발생 시 주민 스스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화정면 5개 마을 6개소에 비상소화전함을 설치 완료했으며 올 하반기에는 여자도 2개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원숭이 두창이 번지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1970년에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최초로 사람 감염 사례가 보고된 이후 주로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해 왔는데요.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생이 보고되지 않았지만 국내 유입도 시간 문제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급적 타인과의 접촉을 자제한 채 감염내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미리 여행력 등을 알린 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